자, 일단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이 생각했던 어떤 내용들, 선생님이 DM 받았던 거, 선생님 이렇게 Q&A에다가 올리는 그런 내용들 이런 거 바탕으로 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선생님 총평 본 친구도 있을까요? 본 친구들도 있겠구나. 그거 바탕으로 살붙여가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줘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총평 자체를 하자면 작년 9월 모평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성적 자체를 보면 좀 이따 보여주겠지만 1등급 컷이 선생님이 EBS, 대성마이맹, 메가스터디, 이투스 이렇게까지 다 들어가서 봤는데 1등급 컷이 48 정도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나는 47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48이구나. 생각보다 애들이 잘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국어를 잘 읽는 약간 독해가 좀 필요했던 시험인 것 같긴 하거든요. 독해력이 아주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지간에 육모보다도 약간은 어려웠고 구모보다도 작년 구모보다도 다소 어렵게는 출제됐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어렵게라고 하는 건 좀 제시문의 길이가 길고 폰트가 왜 이렇게 작아? 그렇지? 점점 이 사이는 더 좁아진 것 같아. 그렇죠? 나 이거 왜 있게? 알지? 자, 달라고 했어. 그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자간도 너무 좁고 선생님도 문제 푸는데 시간 자체가 뭐 부족하지는 않지만 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선생님도 한 20분 정도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 뭐야 생각보다 걸리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선거라든지 이런 거 헌법재판소 그 제시문이라든지 이런 거 너무 길긴 했어. 너무 길긴 했지만 막상 읽어보면 헌법재판소는 좀 이렇게 왈가불가할 얘기가 있겠지만 선거 같은 거 어렵진 않았어요. 맞죠?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도 보면 그냥 명수 정도로 뭐 퍼센트가 어떻고 비율 중에서 어떻게 되고 더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게 출제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몇 명 안에서 어떻게 하고 요 정도로는 출제가 되니까 이런 형태로 연습을 이제 새롭게 많이 좀 해봐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뭔가 새롭다. 왜 이렇게 제시문 자체가 왜 이렇게 막 길고 난잡하지?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 내용들 자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어도 나는 선지가 그렇게 어렵다고는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선지를 먼저 보고 제시문을 간단하게 이렇게 구조화하면서 읽었으면 쉽게 좀 이렇게 파악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제시문의 길이가 길었지만 작년 구모 수능에서 출제됐던 표현들이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개념, 기출 꼼꼼하게 정리하고 분석했으면 그래도 어떻게 하면 좋니? 자, 풀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가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수능 때부터 이제 두 개 이렇게 묶고 이런 문제들이 막 보여지기 시작을 했는데 작년 수능까지는 정치 파트에서 쭉 계속 다시 법 파트에서 두 개씩 묻는 문제가 나오다가 우리 육모 때에는 정치 파트에서 정부 형태랑 선거 이렇게 묶어가지고 연결형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다시금 이제 법 파트에서 묶어서 냈다. 근데 민법이랑 형법 파트 이렇게 해서 또 묶어서 냈으니까 다양하게 묶이는 연습들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육모에서 요렇게도 이제 출제될 수 있어. 뭔가 새로운 시도들을 좀 많이 하면서 그 좀 범위를 확장시켜 놓는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치에서도 묶을 수도 있고 법 부분에서도 묶을 수 있고 선거 스타일도 이렇게 계산하는 거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하게 찢어 놓는 느낌이야.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도 개념적으로 용모에서 나오다가 이번엔 또 다시 수능 스타일대로 케이스를 가지고 문제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걸로 나올지 몰라 이만큼 찢어 놓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나름 야심차게 내려고 노력한 느낌이 드는데 생각보다는 컷이 높으니까 어떨 것 같아요? 수능에서는 다소 조금 더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 상태거나 요거보다 조금 더 어렵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꼼꼼하게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도 그래야지. 자, 그리고 앞으로의 학습 방향은 일단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 다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지만 개념적인 부분들이 잘 구조화가 되어 있어야 제시문이 바로바로 승마장 뭐 어쩌고 저쩌고 전부를 어떻게 한다고 그러면 여기서는 공작물의 소유자 점유자 책임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구나.
그 다음에 말 전체를 뭐 점유하고 있었대. 뭐 불법행위 같은 경우에 그럼 점유, 동물의 점유자 책임 물어보고 싶구나.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구조화해서 파악을 하면 애초에 제시문 읽으면서 그림 그렇게 그려놓고 선지 풀면 좀 빨리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이제 호연지기 파이널에 박차를 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빨리 만들어 가지고 다양한 이런 제시문들을 창조하는 이제 능력을 키워야죠. 제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런 연습들, 새로운 지문, 새로운 난잡한 지문에 대한 연습을 좀 많이 시켜주려고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익숙하게끔. 자, 그리고 요번에는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파트가 안 나오긴 했습니다만 우리 수능 완성 교재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3개월 이내, 10일 이내, 15일 이내 수치적인 것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요번에 안 나왔다고는 하지만 수능 6모 때 나왔으니까 그래도 그것까지 좀 챙기시면 좋겠고, 그리고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 좀 까다롭게 출제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파트. 그리고 혼인과 이혼, 여기 부분도 이제는 뒷장에서 좀 어렵게 내는 거를 이 친구로 한번 꼽아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19번인 친구로. 제시문이 생각보다 좀 길고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혼인과 이혼, 친자관계, 유언과 상속 이런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꼼꼼하게 좀 연습할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을 좀 난잡하고 새로운 제시문에 대해서 빨리빨리 파악하는 연습, 그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기출 분석으로 어느 정도 개념적인 부분들은 잘 알고 있을 테니까 이제는 그 연습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습들을 이제 호언장담이랑 그 다음에 호연지기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호언장담은 약간만 얘기하자면 심화주제 심층 분석이라고 해서 이제 요거까지 반영을 해가지고 선생님이 만들고 있어요. 책 표지 색깔은 우리 이투스 기숙한테만 얘기해주자면 무슨 색일까? 말해준다면서 맞춰보래. 뭘 것 같아? 헐, 내가 얘기했어? 빨간색이야. 시뻘건색이에요. 처음에 이제 디자이너님, 나 그 색깔은 내가 얘기 안 해요. 그냥 디자이너님이 알아서 이렇게 넣어주시거든요. 근데 호연지가 핑크였잖아. 근데 요번에 또 핑크를 해주신 거야. 근데 같은 핑크는 아니고 좀 다른 핑크예요. 근데 구분이 안 될 것 같은 거야. 또 홈페이지 좀 이렇게 또 이쁘게 꾸미려면 호연지기와 호언장담이 구분이 돼야 되는데 구분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시뻘건색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했죠. 원래는 블랙을 할까 했는데 호연지기를 블랙으로 이제 파이널을 할까 또 고민이 있어요. 그때 블랙 얘기도 나와서. 그러다가 그러면은 완전 하얀 색깔을 해볼까? 또 때타면 또 짜증나, 그렇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호연지기보다 더 진하게 이렇게 좀 할 수 있게끔 빨간 색깔 쪽으로 가보자 해서 핑크와 레드 사이 어딘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핫핑크? 근데 핫핑크라고 하면 또 너무 그렇잖아요. 약간 너무 핑크고 진 핑크? 약간 뭔 차이인지 모르겠다. 어쨌든 그런 걸로 연습을 계속 할 수 있게끔 이제는 학평에서 옛날에 좀 유의미했던 제시문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변형하고 선생님이 새롭게 만든 문제들로 계속 좀 연습을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상 등급 컷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1등급 48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 단원별 출제 비중은 보게 되면 6모 때와 비슷한 형태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새로운 변화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자면 쉬운 문제는 엄청 쉽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냥 가볍게 쳐내고 갈 수 있게끔 기본권의 유형 같은 것도 지난번에는 뭐 A, B 이렇게 한 2개 정도씩은 막 물어보고 했는데 A 뭐 이렇게 단순하게 시간을 빨리빨리 얼마 안 걸려도 되는 것들은 금방금방 풀어낼 수 있게끔 더 쉽게 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좀 난해한 지문 연습만 잘하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선지도 어려웠어. 그러면 기출 분석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정말 꼼꼼히 보셔야 되고, 선생님은 육모를 보면서 작년 육모와 참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요번에 구모도 선생님이 해설 강의하기 전에 작년 구모 문제랑 이렇게 같이 비교해서 봤더니 뭐야, 법치주의의 유형에서는 1, 2, 4번이 똑같은 선지잖아.
뭐 간과한다, 강조한다 이런 것만 다루고. 그래서 거의 그대로 이렇게 착안해서 많이 쓰고 있구나. 그럼 요번 수능 때에는 또 수능에서 나오는 선지들이 많이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수능 문제도 여러 번 보시고 완전 익숙하게 만들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선지가 잘 안 보이면 그거부터 일단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정답률이 좀 낮은 그런 출제 주제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줘 보자면 선거 결과 분석이 상당히 많이 틀렸어요. 근데 나는 이거가 어려워서 틀렸다고는 생각 안 들거든요. 어려워서 틀린 게 아니라 마지막에 풀어야지 해서 틀리거나 아니면 보면서 1번 오케이 이렇게 해서 풀었을 것 같아요. 동그라미 2개잖아. 그럼 B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 오케이 그리고 넘겼을 수 있어. 물론 넘기면서 선거가 1번에서 나올 리가. 그래도 어떻게 시간이 없어 죽겠는데 빨리빨리 이렇게 해서 고른 친구들이 있지 않았나 라는 친구들이 느껴집니다. 그렇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는 얘들아 10번으로 왔잖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려우면 이렇게 뒤로 좀 뺐겠죠. 그래서 항상 정치화법에서는 어려운 20번 문제가 항상 어려운 문제로 이렇게 출제가 됐었고 10번에 이렇게 위치해 있다라는 건 그렇게까지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제는 문제 풀면서 여기 선거 풀고 그 다음 쭉 넘어가셔도 되는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난이도의 것들은 계속 이제 연습을 해봅시다. 알겠죠? 학평에서도 이런 것들 꺼낼 만한 건덕지들은 있으니까 그런 것들 가지고 와 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정답률이 상당히 낮고요. 그리고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같은 경우에 요거 이제 18번에 있었던 문제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선지들 많이 봤던 거라 나는 이거는 그래도 많이 안 틀리지 않았을까 했는데 대중적으로는 이걸 좀 많이 틀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선생님이랑 공부했던 베이비들은 18번은 안 틀리지 않았을까? 그렇죠? 틀렸나? 자, 전형적으로 나오는 표현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내가 헷갈리지 않게끔 구속영장과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면소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보석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끔 또 잘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과 관련된 부분, 그 인권 보장과 관련된 제도들을 꼼꼼히 또 잘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 파트, 여기가 사실 그래요. 2번이냐 4번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런 이제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약간 비문학 풀듯이 풀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내용을 좀 이렇게 독해해서 풀어야 되는 것들이 있구나. 네모네모 아니고 세모세모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게 맞다 또는 틀리다 이렇게 해서 넘길 만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야. 이 디귿선지가.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형태의 문제들을 좀 많이 접하는 연습이 필요하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개념적인 부분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런 게 보이는 거니까 개념도 필요하고 그 글 자체를 보고 파악할 수 있는 능력도 좀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혼인과 이혼, 친자관계, 유언과 상속 여기 파트에서는 근데 이거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 아니야? 예외 사례? 예외 사례라고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야? 자,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어떤 거 얘기해 주려고 했지? 예를 들면 을과 병과의 관계는 친자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당연히 1번 오케이 정말 가볍게 보고 넘기셨겠죠. 이런 건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어요. 면접 교섭권과 관련된 부분. 면접 교섭권이 친양자 입양되면 저쪽이 있어 없어? 없다는 거.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이 예외 사례들 이제는 조금 더 딥한 내용들을 정법에서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내가 부족한 게 있는지 꼭 잘 봐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방자치 이거 틀린 사람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호감 상승에서 지방자치 그 부분 할 때 지방자치법이 뭐고 시행령이 뭐고 빔까지 띄워주면서 이건 명령이고 이거는 법률이고 법률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고 달라 다 얘기해 드렸어요. 그런 거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끔 좀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 9번의 기억선지 보게 되면 등가성 문제 선거 문제가 새롭게 내다 보니까 이거를 써먹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랑도 이렇게 연결지어서 선거 파트 물어보고 있구나. 근데 지방자치는 원래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이런 걸로 우리 볼만한 가치 있는 부분이니까 잘 봐두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결해서 이런 것들도 연결해서 출제될 수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9번 문제 같은 경우에 작년 구모랑 꼭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보면 작년 구모에도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 표로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거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이 주민 참여 제도와 관련된 부분으로 조금 더 중심적으로 봐둬야 되겠구나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계약, 미성년자의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선지 자체가 헷갈릴 만한 선지가 있는 건 아니고 이 제시문을 봤을 때 이게 이렇게 되는 건가 아닌 건가 잘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시문을 많이 봐두는 거.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나 미성년자의 계약이나 똑같아. 제시문 난해한 것들을 많이 연습하는 거. 그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도 한 번 더 짚어보시고 소년사건 이제 단독으로 나오는 거 느껴지니? 응? 이때까지 선지 하나로만 나왔잖아. 근데 우리 36쪽 중에 21쪽에 보면 여기에 15번 봐봐. 이거 단독 문제잖아요. 소년사건에 매번 호연직에서 이렇게 단독으로 연습시켰던 거 이젠 단독으로 나오잖아. 그치? 선지 하나를 이렇게 찔끔해서 아나 모르나 수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부분도 확장해서 더 봐두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범죄의 성립 요건 선생님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기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또 출제가 되었다는 거. 말장난이 좀 있어요. 그쵸? 인정된다, 조각된다. 자, 어쨌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거 자꾸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다 하는데 그럴 때에는 조각 뭐 이러면 세모를 친다거나 옳지 않은 세모를 친다거나 옳은 그러면은 동그라미 치지 말고 밑줄을 치세요. 동그라미 치면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밑줄을 친다거나 이렇게 해서 좀 구분을 지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줘 보자면 이제 앞으로는 제시문 좀 긴 것들로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근데 그 전에 내가 선지들이 아직까지도 이게 딱 뭐면 뭐고 바로바로가 안 잡힌다. 그럼 호감 상승 기출 분석부터 다시 좀 부족한 부분들 다시 보셔야 된다. 형사 절차 인권 보장 여기도 너무 어렵다. 호감 상승 1번부터 쭉 15번 요 정도 되는 거 쭉 풀면요. 뭐 나오는지 바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연결해서 한번 쭉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엽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 그 주변 변두리 개념들도 잘 좀 익혀두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개념적인 거 이제 좀 더 단거나 아직 안 되신 분들이 있으면 심플하게 한 장 정도 되게끔 정말 내가 모르는 개념들 딱 써놓고 그것만 수능날 딱 가져가서 그것만 딱 이렇게 보고 할 수 있게끔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좀 내가 생각한 거랑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잘 본 결과는 상관없어요. 잘 본 거는 그냥 나 너무 잘했다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자만만 하지 않으시면 돼요. 계속 더 여러분들 나 지금 이 정도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받았구나 칭찬해 주시고 더 가열차게 하시면 됩니다. 수능은 더 어려울 테니까. 그리고 내가 성적이 나 그래도 항상 만점 받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나왔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뭐 그런 친구들이 아니더라도 좀 틀렸어. 그런 친구들은요 이미 뭐 선생님 인스타를 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필이 다 어디 있어? 나는 그 틀리는 것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라고 하는 게 틀렸어. 틀렸네. 그냥 틀린 문제 이대로 그냥 끝내시지 마시고요. 이 문제를 틀림으로써 내가 배워나가는 게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틀려봤더니 쇼크를 먹어서 거기 부분에 대한 개념을 더 공부할 수도 있겠고 틀리고 나니까 그 개념이 정확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만 하지 마시고 더 이 틀린 문제가 가치 있게끔 여러분들이 더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열심히 분석하시고 가치 있는 틀림이 되게끔 여러분들이 그 틀린 문제가 가치 있게 만들어주세요. 알겠죠? 좋습니다.